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식탁 앞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던 그 아침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뭔가를 꺼내려다 멈추다를 두세 번 반복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나 용돈 좀 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얼굴을 한번 봤어요. 28년이 그 얼굴 위에 다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을게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올해로 53살이 된 미용실 원장입니다. 안양 만안구 골목 안쪽에 있어요. 단골이 많아요. 12회째 오시는 분도 계세요. 남편 이름은 박재호예요. 24살에 친구 소개로 만났고 2해 반을 사귀다 결혼했어요. 재호 씨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일하다 올해 초 명예퇴직을 했어요. 시어머니 이름은 최술래 씨예요. 처음 뵌 건 제가 25살 되던 해 늦가을이었어요. 재호 씨가 어머니가 한번 보자고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 말 하나에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뭘 들고 갈지, 뭘 입을지, 어떤 말을 먼저 꺼낼지. 결국 한가 한 상자랑 직접 담근 식혜를 들고 갔어요. 시어머니 댁은 안양 동안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후워보셨어요. 딱 2초였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선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제가 식혜를 드리면서 직접 담갔어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했더니 그래 하고 받으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재호 씨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자연스럽게 저한테 시선을 돌리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저는 미용실에서 샴푸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눈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미용실이요. 그게 돈이 돼요? 아기가 없는 어투였어요.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것처럼 평평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게 돈이 돼요? 저는 샴푸 보조로 시작해서 언젠가는 제 미용실을 갖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 꿈이 그 짧은 한마디에 어딘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고는 다시 재호 씨 쪽으로 대화를 돌리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재호 씨가 우리 어머니 어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조용하신 분이시더라 라고 했어요. 재호 씨가 원래 말이 없으셔. 근데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 라고 했어요. 따뜻한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알 것 같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돈이 돼요? 한마디가 앞으로 28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들을 말들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올렸어요. 양가 합쳐서 100명 남짓 모인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저는 화려한 것보다 오래 사이좋게 사는 것 하나가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신혼집은 안양 만안구 전셋집으로 잡았어요. 재호 씨 적금이랑 제가 몇 년 동안 미용실 일하면서 모은 돈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어요. 작은 집이었어요. 방이 2개였고 햇빛이 잘 안 드는 북향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집이 좋았어요. 우리 둘이서만 살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신혼초는 그럭저럭 평온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안구에 계셨고 저희는 만안구에 살았으니 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한 달에 2~3번 주말에 찾아가는 정도였거든요. 그 거리가 있으니 큰 갈등이 없었어요. 저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유예 기간이었어요. 미용실 일은 계속했어요. 샴푸 보조로 시작해서 2년 만에 미용 자격증을 땄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재호 씨랑 밥을 먹고 주말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밥을 차려드리고 왔어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맛있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먹어봐야겠다가 전부였어요. 처음엔 그냥 표현이 서툰 분이시구나 했어요. 재호 씨가 원래 칭찬을 잘 안 하시는 분이야 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참았어요. 어른이 원래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도 그랬어요. 시댁 청소를 해드리고 나면 시어머니가 구석구석 한번 훑어보시고 여기 안 닦았네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제가 놓친 건가 싶어서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일찍 가서 더 구석까지 닦았어요. 그래도 잘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 대신 저기 먼지 있다는 말은 늘 있었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결혼 3년 차였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재호 씨가 퇴근하고 와서 뜬금없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미용실 일하다 보면 남자 손님도 많이 만지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남자 손님이요? 재호 씨가 어물쩍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라고 했어요. 저는 속에서 뭔가가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 손님을 만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의도인지 저는 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서 재호 씨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미용실이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냐고 물어보시던데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재호 씨를 봤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호 씨가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그 뒤로 수도 없이 들을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남편의 입버릇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제가 미용 자격증을 따고 나서부터였어요. 제가 기술을 쌓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자기 머리를 부탁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기꺼이 해드렸어요. 시어머니 머리를 손질해드리면 관계가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가서 2시간 동안 시어머니 파마를 해드렸어요. 끝나고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뭐 됐네. 됐다는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좋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재호 씨가 옆에서 어머니 예쁘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남의 머리는 잘 만지는데 집안 살림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파마 도구를 정리했어요. 2시간 동안 서서 해드렸는데 그 말이 돌아왔어요. 재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재호 씨한테 저에 대한 말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을 때, 재호 씨랑 단둘이 있을 때 하시는 말들이었어요. 재호 씨가 그 말들을 고스란히 제한테 전달해줬거든요. 본인은 그냥 전하는 것뿐이라는 얼굴로요.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하다고. 어머니가 밥 차리는 게 대충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어머니가 미용실 일하다 보면 집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시더라고.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숨이 조금씩 막혔어요. 재호 씨, 나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재호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아. 근데 어머니 눈에는 그게 부족해 보이시는 거겠지. 우리 어머니가 원래 꼼꼼하신 분이야. 내가 좀 이해해줘. 그리고 그 다음 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하신 분이야. 좀 예민하실 수 있어. 내가 좀 참아. 저는 그날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 내가 좀 참아. 그 세 문장이 앞으로 28년 동안 저를 입 다물게 하는 말이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 4년 차에 임신을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이 진심으로 기뻤어요. 재호 씨가 그날 저녁에 치킨을 사왔어요. 오랜만에 재호 씨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임신 기간에도 미용실 일을 계속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힘들었지만 그냥 했어요. 딸 지은이는 그해 겨울에 태어났어요. 지은이가 자라면서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예뻐하셨어요. 그건 진심처럼 보였어요. 지은이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눈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지은이를 통해서 시어머니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예뻐하는 방식이 저를 향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절대 봐서는 들어서는 안 될 걸 보게 됐어요. 지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은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반 친구들한테 엄마 직업 얘기하지 말래?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지은이를 내려다봤어요. 할머니가 그랬어? 지은이가 그냥 집에 있는다고 하래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아이한테 엄마 직업이 창피한 거라고 심어놓은 거잖아요.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어요. 재호 씨한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잠든 뒤에 조용히. 어머니가 지은이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호 씨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거야. 지은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또 그 말이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재호 씨가 결혼 10년 차에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월급이 올랐어요. 저도 미용실에서 기술자로 자리를 잡으면서 수입이 안정됐어요. 그 즈음 시어머니가 재호 씨한테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재호 씨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하신 것 같아. 우리가 매달 조금씩 도와드리면 어떨까? 저는 얼마요? 라고 했어요. 재호 씨가 한 50만 원? 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우리도 전세 대출 갚고 지은이 학원비 내고 나면 넉넉하지 않은데. 그냥 재호 씨 월급에서 드리는 건 어때요? 라고 했더니 재호 씨가 말했어요. 왜, 우리 돈이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신 분인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우리 형제 키우셨어. 좀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아?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계산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렇게 매달 50만 원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재호 씨는 한 번도 따지지 않았어요. 제 미용실 수입이 절반 이상 채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 요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좀 보태줄 수 있겠냐는 말이 재호 씨를 통해 왔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2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가요? 라고 했어요. 재호 씨가 어머니가 힘드신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매달 50만 원에 이번엔 250만 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버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보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재호 씨가 한 번도 내 입장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냥 어머니가 힘드시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이상하게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재호 씨가 또 그 말을 전달해줘도 예전처럼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줄어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무 표정 없이 있거나. 재호 씨는 그걸 보면서 요즘 많이 지쳤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지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감정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딘가 안으로 쌓이고 있었어요. 미용실 일은 계속했어요.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손을 믿고 와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게 저한테 작은 숨구멍이었어요. 어떤 손님이 원장님, 저 머리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하시면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힘이 됐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말이라서 더 그랬는지 몰라요. 결혼 20년이 넘어가던 해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재호 씨 남동생 재민 씨였어요. 상대는 서울에서 회계 일을 하는 여자였어요.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를 처음 만나시던 장면이 지금도 선명해요. 시어머니가 그 여자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손이 참 곱구나. 어디 다치면 어떡해.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저는 그 웃음을 옆에서 봤어요. 제가 처음 시어머니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첫 마디가 떠올랐어요. 그게 돈이 돼요? 저는 그 차이가 그냥 느껴졌어요. 명절이 되면서 그 차이는 더 선명해졌어요. 재호 씨한테 그날 밤 말했어요. 재호 씨, 나는 매번 혼자 명절 준비를 다 하는데 작은 어머니는 오면 바로 앉혀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재호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재민이 와이프한테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우리 어머니 평생 혼자 고생하셨잖아. 이제 아들 둘 다 장가 갔으니 기쁘신 거 아니겠어. 내가 좀 이해해줘.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랑 재호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재호 씨한테 말씀하셨어요. 재호야, 요즘 은지 미용실이 잘 된다며? 돈 좀 모이겠다. 재호 씨가 뭐 그럭저럭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어요. 그 돈 어디다 쓰는지 알아? 내가 보기엔 살림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 재호, 내가 좀 알아봐. 집에서 주도권을 잡아야지 그냥 두면 안 돼. 저는 헹구던 그릇을 잠깐 멈췄어요. 귀 안쪽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거실로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호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이 지나가고 신호등이 지나갔어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화가 나서 시끄럽지 않고 그냥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밤이 뭔가가 바뀌기 시작한 밤이었다는 걸.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22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주말에 지은이가 시어머니 댁에 혼자 다녀왔어요. 집에 돌아온 지은이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제한테 뭔가를 꺼내려다 망설였어요. 저는 왜? 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거 들었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뭘?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하시는 거 들었어. 내가 방에 있는 줄 모르셨나 봐. 저는 지은이 얼굴을 봤어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 재호 와이프 미용실이 요즘 잘 된다더라. 근데 그 돈을 어디다 굴리는지 재호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내가 형한테 좀 얘기해봐라. 집에서 주도권을 잡아야지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봤어요. 저는 그래, 알았어라고만 했어요. 지은이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응이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28년이었어요. 28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걱정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걱정이 아니었어요. 미용사라는 직업이 싫었고 그 직업으로 돈을 버는 며느리가 싫었고 그 며느리가 돈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재호 씨한테 주도권을 잡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28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했던 남편. 그 두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멍하게 거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밤에 제가 꺼낸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며칠을 혼자 보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밥을 차렸어요. 미용실에 출근했어요. 단골 손님 머리를 손질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만들었어요. 재호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밥을 먹었어요.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생각을 했어요. 재호 씨 숨소리를 들으면서 어두운 천장을 봤어요. 이 사람한테 다 말해야 하나? 당신 어머니가 28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 꺼내놓아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재호 씨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가 또 나오겠지요. 지은이가 잘못 들은 거겠지가 또 나오겠지요.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가 나오겠지요. 그 말들을 28년 동안 들어온 제가 또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느 새벽에 잠이 깨서 부엌에 나왔어요. 컵에 물을 따라서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운 하늘이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요. 사과를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재호 씨가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집에서 내 자리가 뭔지 한 번이라도 선명해지는 걸 원했어요. 28년 동안 흐릿하게만 살아온 내 자리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를 혼자 며칠을 생각했어요. 이불 속에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요. 그러던 어느 새벽 갑자기 하나가 분명해졌어요. 이 집에서 내 자리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거. 그걸 만드는 건 내가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미용실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아침밥도 똑같이 차렸고 미용실도 똑같이 나갔고 저녁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달라진 건 그 사이에 있었어요. 먼저 한 건 미용실 매출 정리였어요. 저는 미용실을 인수한 지 6년이 됐어요. 조용한 골목 안에 있는 작은 가게지만 단골이 단단했어요. 매달 순수익이 얼마인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재호 씨는 그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잔액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미용실을 인수할 때 만든 사업자 통장이었어요. 거기 들어오는 돈은 재호 씨 월급과 섞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관리해 왔어요. 재호 씨가 어머니 용돈 드리자고 할 때 제가 낸 돈도, 집 수리비 보태 드리자고 할 때 제가 낸 돈도 다 거기서 나갔어요. 그 돈이 얼마인지 이제 재호 씨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로 한 건 재호 씨 회사 상황을 조용히 파악하는 거였어요. 재호 씨가 다니는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재호 씨가 말해준 게 아니라 재호 씨 회사 다니는 지인이 미용실 손님이었거든요. 재호 씨는 58세였어요. 명예퇴직이 언제 올지 모르는 나이였어요. 퇴직하면 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2년이 공백이었어요. 저는 그 2년을 생각했어요. 그 2년 동안 이 집에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저 하나였어요. 그걸 재호 씨가 아직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생각하기 싫은 것 같았어요. 저는 미용실을 더 단단하게 다지기 시작했어요. 단골 관리를 더 세심하게 했어요. 직원 한 명을 더 뽑았어요. 매출이 조금씩 늘었어요. 재호 씨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만 알았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미용실에 들러서 제가 일하는 걸 잠깐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분위기 많이 좋아졌다. 저는 웃으면서 그래? 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엄마,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저는 별거 없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달라진 건 맞아. 나야. 재호 씨가 명예퇴직을 한 건 그해 2월이었어요. 퇴직금은 나왔어요. 퇴직금으로 대출을 일부 갚았고 나머지는 재호 씨 통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졌어요. 연금은 2년 뒤부터 시작이었어요. 재호 씨가 퇴직하던 날 저녁, 재호 씨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저도 조용히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재호 씨가 나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했어요. 저는 뭐가요? 라고 했어요. 재호 씨가 그냥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라고 했어요. 저는 적응되겠지요 라고 했어요. 그게 그날 나눈 대화의 전부였어요. 퇴직하고 2달이 지나자 재호 씨가 집에서 무료회했어요. 이것저것 집안일을 건드렸다가 놔두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자주 갔어요. 재호 씨가 시어머니 댁을 예전보다 자주 드나들었어요. 저는 그냥 뒀어요. 어느 날 재호 씨가 들어오더니 어머니가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하신 것 같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재호 씨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어요. 재호 씨가 우리가 좀 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라고 했어요. 저는 한번 재호 씨를 봤어요. 재호 씨, 지금 우리 집에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예요? 재호 씨가 잠깐 멈췄어요. 지금 내가 쉬고 있으니까 좀 빠듯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빠듯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집 수입은 제 미용실 하나예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요? 재호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재호 씨는 그날 저녁 내내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봤어요. 오래 봤어요. 이제 곧 그 순간이 올 것 같다는 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조용히요. 퇴직한 지 3달이 지났어요. 재호 씨가 용돈을 쓰고 싶을 때는 퇴직금에서 꺼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재호 씨가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미용실을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어요. 아침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재호 씨가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뭔가를 꺼내려다 멈추다를 2~3번 반복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지 않고 기다렸어요. 재호 씨가 말했어요. 나 용돈 좀 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재호 씨 얼굴을 한번 봤어요. 28년이 그 얼굴 위에 다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 내가 참아. 그 말들이 그 얼굴 위에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갑을 가져왔어요. 식탁 위에 돈을 꺼내놓으면서 말했어요. 받아요. 재호 씨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저는 한마디 더 했어요. 28년 동안 어머니 불쌍하다 하셨잖아요. 이제 2분 다 제 손에 달리셨으니까 불쌍한 사람끼리 제 척선 받으면서 손잡고 사세요.
재호 씨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 근데 어머니 용돈은요? 설마 그 불쌍하다던 어머니한테 이번 달은 안 드릴 생각은 아니죠? 28년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으니까. 아무튼 그건 거기서 해결하세요. 재호 씨가 그 자리에서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소파로 갔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재호 씨는 식탁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거기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재호 씨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안방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재호 씨가 어머니 이번 달 제가 좀 빠듯해서요. 용돈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재호 씨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네, 죄송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텅 빈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요. 지금 저는 여전히 안양 만안구 골목 안에 있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의자 4개짜리 작은 가게예요. 여전히 단골이 와줘요. 12회째 오시는 할머니 손님은 요즘도 원장님 손이 제일 편해라고 하세요.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좋아요. 재호 씨는 지금도 집에 있어요. 조금씩 집안일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엔 라면을 끓이다가 태웠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저는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재호 씨가 어느 날 저한테 나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유튜브 찾아봐요 라고 했어요. 재호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저는 미용실 예약 문자를 확인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재호 씨한테 전화를 하세요. 재호 씨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네,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니를 반복하는 걸 저는 들어요. 끊고 나서 재호 씨가 저한테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번 주말에 갈까라고 물어봐요. 저는 재호 씨 혼자 다녀와요 라고 해요. 재호 씨가 같이 가자고 할 때도 있어요. 저는 미용실 있어요 라고 해요. 쉬는 날이어도요. 재호 씨는 혼자 다녀와요. 지은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아빠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저는 그래? 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응, 엄마한테 함부로 못하더라고.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28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더 잘 차리고, 더 잘 청소하고, 더 잘 참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그 차이가 결국 28년을 버틴 자리에서 나왔어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요. 미용실에 나가서 첫 손님을 맞아요.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손이 거칠어요. 발이 아파요. 그래도 가게 불을 끄고 나올 때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이 좋아요. 아무도 불쌍해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을 아끼는 것과 말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달라요. 저는 28년 동안 말을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요. 그 차이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 읽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